셸리와 쉐리는 우애가 깊은 자매였습니다. 아이들의 생일,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에도 축하하기 위해 항상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렸을 때 자매의 어머니는 4명의 자식과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홀로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웠고 가족끼리 서로 챙기고 의지하며 나름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쉐리는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에론과 연인 사이가 되었고 15살에 첫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된 쉐리를 언니 셸리는 친정엄마처럼 항상 돌보고 챙겼습니다. 1999년 10월 2일 동생 쉐리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남편과 시아버지는 쉐리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아이들을 버리고 집에서 나갔다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쉐리의 친정 가족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쉐리가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아이들을 버리고 남자를 따라갈 리가 없었습니다. 언니 셸리는 동생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 것만 같아 불안했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쉐리가 남자를 따라갔다는 소문을 믿고 성인인 쉐리가 자발적으로 떠났으므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쉐리의 가족들은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경찰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쉐리가 실종된 지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언니 셸리는 페이스북에서 쉐리의 실종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받게 됩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하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를 두려워합니다. 쉐리는 시아버지가 소름 끼친다고 종종 말했습니다. 펜실베니아의 알투나라는 작은 마을에 있는 셸리 집은 아침부터 아들 생일 파티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야외에서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동생 쉐리도 아이들과 일찍 와서 언니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초대받은 남동생 리차드와 아버지도 도착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쉐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쉐리는 이렇게 연락도 없이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쉐리와 조카들 없이 생일 파티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초인종 소리가 나서 셸리는 급히 나가서 반갑게 문을 열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쉐리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초대받지 않은 쉐리의 남편 에론과 그의 아버지인 켄이 화난 표정으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당황한 셸리는 동생 쉐리는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 에론은 쉐리가 라이언이라는 남자와 바람이 나서 집에서 나갔다며 흥분하면서 말합니다. 그러자 에론 옆에 서 있던 시아버지 켄은 쉐리가 남자 때문에 남편과 아이들을 버린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그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쉐리의 아버지는 딸이 그럴 리가 없다며 남편과 시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바로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셸리는 쉐리의 시아버지가 왜 에론과 같이 왔으며 그리고 동생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디로 떠났는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에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셸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아투나는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쉐리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버지는 경찰에게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실종 신고를 했던 아투나 경찰은 쉐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마을에 떠돌고 있는 소문을 믿었으므로 성인인 그녀가 자발적으로 집을 나갔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을 버리고 가출하는 것이 그녀의 집안 내력이라며 소곤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쉐리의 어머니도 어린 4명의 자식을 버리고 집에서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들을 홀로 고생하면서 키워야 했던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쉐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친정 가족들은 단순 가출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I knew 100% that Sherry would never leave her children because that happened to us. There was nothing more important to that girl than her children. 아무리 가족들이 기다려도 쉐리에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계속 경찰서로 와서 딸 쉐리를 찾아달라고 하는 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쉐리가 실종된 지 한 달 만에 경찰은 그녀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시아버지에게 형식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켄에게 그날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All the information was that Sherry got up to leave for work on a Friday morning. Her father-in-law, Kenneth Leedy, dropped her off where she worked, and that was the last time anyone had seen Sherry Leedy. 경찰이 얻은 정보는 그게 전부였으며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엄마가 어디 있는지 자꾸 묻는 손주들에게 엄마는 남자 때문에 너희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쉐리의 시아버지와 남편은 그녀의 친정 식구와 인연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I was around my nieces and nephews all the time. Our kids played together. After her disappearance, that came to an end. 아버지는 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쉐리의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계속 전화를 걸고 찾아가서 기억나는 게 더 없는지, 딸이 사라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해보라며 애원했습니다. 쉐리가 따라갔다던 라이언이라는 남자의 전화번호나 집 주소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족은 라이언이라는 남자가 쉐리에게 나쁜 짓을 했을 것만 같아 불안했습니다. 쉐리 아버지는 경찰에게 라이언이라는 남자에 대해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오는 쉐리 아버지를 귀찮아했습니다. The police said, well, she's an adult and she can leave on her own if she wants. They had no answers. They haven't, seen her, heard of her, nothing. I feel like he kind of lost hope as far as getting any help from law enforcement. 안 그래도 지병이 있던 아버지는 딸의 실종으로 인한 엄청난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결국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딸을 찾기 위해 투쟁할 수 없었습니다. Our dad was definitely heartbroken over the whole ordeal. I think he felt like he let her down, like he wasn't there for her. 그리고 셸리는 의사에게 아버지와 이별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The last time I was at the hospital with him, I did promise him that I'm gonna find her, I'm gonna bring her home. He passed away 2 days later. 셸리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돌면서 사람들의 집에 직접 찾아가 동생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는지 물었습니다. 오빠 리차드도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게 있는지 물으러 경찰서에 수시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고 그렇게 세월은 흘렀습니다. 2003년 셸리는 마이스페이스를 시작으로 각종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쉐리와 관련되었던 사람들의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페이스북 계정을 오픈해서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구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성과 없이 또 세월은 빠르게 흘러서 2011년이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새로운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룹 페이지가 생겼습니다. 셸리는 쉐리의 실종이라는 주제로 그룹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셸리는 인터넷이 제공하는 익명성을 통해 누군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주길 기다렸습니다. 쉐리가 실종됐던 당시 그녀가 남자 때문에 가출했다는 소문이 너무 빨리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그 소문과 전혀 다른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폭로해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의 긴 침묵을 깨고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예사롭지 않은 글들과 메시지들이 올라옵니다. 셸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쉐리가 아이들과 같이 살았던 시부모 집과 아주 가까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가 실종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 집 현관문은 항상 열려 있었고 아이들은 집 앞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쉐리가 사라지고 현관문은 항상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켄은 손주들과 다른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고 합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하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쉐리와 가까이 살면서 친해진 친구도 등장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나빠지고 쉐리의 남편이 집을 나갔을 때였습니다. 아이 셋과 갈 곳이 없었던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없는 시집에서 아이들과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가 잠을 자고 있던 중 인기척이 느껴져 눈을 떴을 때 시아버지가 한밤중에 그녀의 방에 몰래 들어와 그녀를 지켜보고 있어서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셰리는 시아버지가 소름 끼친다고 종종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시아버지 켄이 의심스럽다고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는 쉐리의 모습을 보고 질투심을 느꼈을 남편 에론이 가장 의심스럽다고 했으며, 또 몇몇 다른 사람들은 쉐리가 따라갔다고 소문이 났던 라이언이라는 남자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셸리의 심장을 가장 뛰게 하는 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에론하고 전에 잠깐 사귄 적이 있었다는 여자한테 온 메시지였습니다. Claim that my nephew said that his mother was buried on Bleedy's property up in Warriors Mark underneath an outhouse. 켄은 워리어스 마크에 약 19만 평의 캠핑 사이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익명의 다른 사람도 이곳이 의심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셸리는 이 내용을 경찰에 알렸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익명의 제보만으로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셸리는 동생을 곧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확실한 증거만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라이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라이언의 나이와 성을 알고 있던 셸리는 여러 소셜미디어로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갖은 노력 끝에 라이언의 연락처를 발견한 셸리는 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혹시 제 동생 셰리를 기억하세요? 1999년에 당신과 떠났다고 들었는데요.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그녀를 못 본 지 오래돼서 어떻게 생겼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12년 전에 당신과 떠난 게 아니었나요? 떠나려고 했었는데 셰리의 남편이 우리를 막았어요. 그 후 우리는 헤어지고 서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동생이 사라져서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이언은 쉐리의 실종 소식에 적잖게 놀란 눈치였습니다. 라이언과 쉐리의 관계를 눈치챈 남편과 골목에서 주먹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론은 또 라이언을 만난다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라이언은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라이언과 떠나지 않았다는 말을 들은 셸리는 당장 경찰서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동생 리차드는 그들이 너무 오랫동안 경찰을 귀찮게 해서 이번에도 신뢰하지 않을 거라며 말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라이언에게 경찰에 전화해서 이 사실을 직접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의 실종 소식에 안타까웠던 라이언은 기꺼이 알투나 경찰서에 전화해서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알투나 경찰서는 드디어 12년 만에 셰리의 실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셸리는 그동안 페이스북에서 모은 증거를 경찰에게 제출하면서 셰리의 실종에 가장 유력한 사람은 남편 에론과 시아버지 켄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에론이 셰리가 다른 남자와 있는 모습을 보고 주체할 수 없는 질투심으로 그녀를 해쳤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시아버지 켄이 그녀를 아침에 직장에 내려다 주었다고 말했던 그녀의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1999년 출근 기록부를 확인한 결과 셰리는 10월 2일 사건 당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아버지 켄이 너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켄이 범인이 아니라면 그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수사를 시작한 경찰에게 다 끝난 일을 왜 다시 파헤치냐며 소리를 지르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담당 형사는 워리어스 마크에 있는 그의 땅 어딘가에 셰리가 묻혀 있을 거라는 소문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수색하는 것을 켄이 허락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는 바로 검찰에 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거절당했습니다. 펜실베니아의 도청법에 의하면 두 사람의 통화를 한 사람만의 동의만으로도 도청할 수 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것이 억울하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에론의 동의를 얻어 그와 켄의 통화를 도청하기로 합니다. 형사는 에론에게 이미 만들어진 대본을 주고 켄에게 전화하게 했습니다. 평소에 아버지를 무서워했던 에론은 긴장한 목소리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다고 말하며 아버지가 알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녀에게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켄은 짜증을 내며 대답을 피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에론은 다시 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꾸 꼬치꼬치 묻는 아들에게 켄은 화를 냈고 에론도 그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켄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래, 내가 죽였다. 그리고 켄은 그녀를 죽인 건 사고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바람 피우고 있는 며느리를 혼내주려고 살짝 밀었는데 그녀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죽었다고 변명했습니다. 형사는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통화 내용을 증거로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켄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켄의 집에 들어간 형사는 소파에 앉아있는 그에게 쉐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켄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수갑을 채우러 다가오는 경찰을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리고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자살하려고 총을 잡은 그를 경찰들은 몸을 날려 쓰러뜨리고 그의 총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찰에 대한 가중폭행 혐의로 블레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동생을 포기하지 않은 가족들의 노력으로 13년 만에 드디어 범인을 잡았습니다. 이제 켄이 소유한 19만 평의 대지에서 쉐리의 몸만 찾으면 됩니다. 펜실베니아주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펼쳤습니다. 검찰의 말에 따르면 그녀의 시체를 찾는 것만이 켄이 살인 죄로 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100여 명의 수색 대원들이 5일 동안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수색을 했습니다. 산림 탐험 전문가와 시체 수색견과 전문 사냥꾼들을 투입해 수색했지만 쉐리의 시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5일 후 수색을 공식적으로 전면 중지했습니다. 켄하고 감형 협상을 해서 시체를 찾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켄이 그녀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조건으로 7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3급 살인으로 합의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의견도 묻지 않고 당국에서 악마 같은 살인마와 가벼운 벌을 대가로 거래하는 게 가족들은 불만이었지만 그녀를 찾으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형사들과 워리어스 마크에 있는 자신의 대지에 도착한 켄은 망설임 없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느 평평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가 여름 동안 손주들과 캠핑하러 자주 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켄은 바위가 쌓여있는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형사들은 그곳에 쌓여있는 무거운 돌들을 들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흙을 파내자 구멍이 하나 보였고 그곳에서 쉐리로 추정되는 뼈들이 나왔습니다. 쉐리의 자녀들은 어머니가 묻힌 곳에서 수년간 캠핑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유해를 분석한 결과 두개골이 심하게 골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시관은 볼링볼 같은 무거운 무언가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형사의 끈질긴 추궁 끝에 켄은 쉐리의 머리를 공격해서 살해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해 동기는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켄이 과거에 처제와 10대 여자를 성추행했었던 점을 미루어 봤을 때 그녀가 그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고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협상한 대로 그는 7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셸리는 동생을 찾겠다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셸리의 유골은 아버지의 무덤 옆에 나란히 안치되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